자, 이제 인간은 자연의 주인일까? 라는 이제 자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자연으로부터 일단 얻은 혜택은 되게 많죠. 물, 공기, 햇빛 이런 것은 물론 의식주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얻고 있고요. 깨끗한 자연 속에서 휴식도 취하고 여유의 활력을 또 얻기도 하고요. 또 자연은 인간의 삶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환경 파괴의 원인과 영향을 보면요. 이 환경 파괴가 왜 일어나느냐 원인을 살펴보면요. 인간이 스스로 이 자연이 자기가 이 자연이라는 게 자연의 주인이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막 개발도 하고 이용하고 그래서 이용할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파괴되었다. 자연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 개발하고 이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 영향으로 자연을 이제 무분별하게 계속 이용하고 개발한 결과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되어서 인류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자료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보르네오 섬에서 이제 숲이 사라진다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보르네오 섬에 이제 그 팜유란 팜나무의 팜유가 이제 뭐 감자칩, 컵라면 이런 샴푸, 화장품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분별하게 이제 사용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보르네오 섬에 원래 있었던 그런 야생동물, 희귀동물, 곤충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겠죠. 멸종 위기에 놓였으며 나중에 희귀식물, 곤충들이 다 숲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농장을 이제 짓고 함으로써 우리가 인간들이 자연을 이렇게 도구로서 개발하고 사용함으로써 희귀동물 자연의 그런 생태계가 이제 사라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뭘 골라야 되냐면 위 사례처럼 인간의 이익만 위해서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면서 야생동물, 희귀식물, 곤충을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숲을 농장으로 만들 때 나오는 많은 양의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이런 스모그 현상을 일으켜 인류에게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인간의 이익 때문에 이런 인간의 이익 때문에 자연에 훼손이 되어서 결국 우리 인간한테도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팜유를 얻기 위한 인간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팜유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숲은 없어지고 농장이 생기면서 야생동물, 희귀식물, 곤충들은 멸종 위기에 처했고 지구온난화, 스모그 현상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결국 인류에게도 해로운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인간 중심주의를 보면요. 특징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는.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도구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은 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뭐 인간의 삶이 풍요롭게 되겠죠. 자꾸 이렇게 개발하고 사용하고 하니까 인간의 삶은 편해지기도 하겠죠.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이런 무분별한 개발을 너무 많이 하고 환경도 파괴되겠죠. 그 희귀동물이나 생태계가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환경 파괴로 이어져 인간의 삶도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생태 중심주의라는 것은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소중하다. 자연 자체로 소중하다. 그래서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연은 인간이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소중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건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거는 너무 생태 중심주의니까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경제 발전과 환경 개발을 전혀 안 하게 되니까 멈춰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자, 일단 도구적 가치하고 본래적 가치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짚어보면 도구적 가치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도구와 수단은 이 내용이 잘 나와요.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본래적 가치는 자연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하나의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자연 자체로서 소중하다. 그런 가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생태 중심주의가 본래적 가치고요. 인간 중심주의가 도구적 가치입니다. 그거 연결하는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과 자연의 공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조화롭게 공존해야 된다. 이런 말 자체를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을 보고 난 까닭. 어떤 도시화 때문에 하천을 막고 콘크리트를 세우고 뭔가 도로를 만들었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주변에 악취가 나고 뭐 벌레들이 들끓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났길래 안 되겠다. 하천을 복원하자 해서 복원을 했더니 이제 또다시 식물 자라가 됐고 무더위도 식혀주는 역할도 했다. 이런 내용의 자료가 있어요. 이걸 나오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위의 사례에서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동한 것은 인간의 이익만 고려한 행동이었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천을 복원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이익만 위한 행동은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즉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이므로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쓰세요.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 마지막 문장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 문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서로 공존하고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을 찾는 거죠. 그럼 다음 환경 친화적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법의 모색. 자, 왜 환경 친화적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어떻게 돼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예. 자, 환경적으로 환경이 파괴되면 안 되니까 환경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구해야 된다.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의 균형의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환경에 관한 가치관과 소비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물질주의적 소비 생활의 환경 문제를 보면 환경에 관한 가치관에 그에 따른 소비 생활을 보면 환경에 관한 가치관은 우리의 소비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예. 환경을 도구적 가치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질주의 소비 생활을 하겠지만 환경을 보존을 중시한다면 우리는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주의적 소비 생활의 의미는 물질적인 만족이 최고다. 로 가치로 여기는 소비 생활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적 소비 생활에 따른 환경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한정된 자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없잖아요. 그거가 이제 고갈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 석유 같은 지하 자원과 산림, 수산 자원 같은 등의 그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만족이나 편리함을 중시하면은 이 자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갈된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예.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위협하다. 자정 능력이 뭐냐? 스스로 이제 다시 정화가 되는 능력이에요. 깨끗해지는 능력, 자정. 생태계의 자정 능력은
능력을 뛰어넘어 버리는 이제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해냄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란 말의 단어가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연계 스스로 환경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을 말하고 사람이나 동식물도 어때요? 치유 능력 있잖아요. 자연 치유 능력이 있듯이 자연도 환경 오염 물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자정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환경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자정 능력을 뛰어넘는 오염 물질이 이제 배출된다. 그러면 이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 불러서 볼까요? 유행을 쫓는 소비 생활에 환경이 끼치는 영향. 자,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다. 옷은 되게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년마다 옷을 사고 유행을 쫓아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요. 값싸고 유행만 쫓는 이런 패스트 패션, 이걸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트 패션은 어차피 한 번 입고 금방 버리기 때문에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몇 주밖에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최단시간 동안에 유통되기 때문에 제품의 질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대량 생산으로 하기 위해 때문에 개성도 없어지고 또한 가격적인 면에서도 저렴해서 쉽게 옷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에 대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패스트 패션을 선호하다 보면 이렇게 대량 생산함으로써 환경이 또 오염되니까 이렇게 환경 오염에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이 있는 다음에 슬로우 패션도 이제 반대. 슬로우 패션은 패스트 패션과 달리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제조 유통 과정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그런 패션인데 재활용품이나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업사이클 패션도 있고요. 친환경 소재로 만든 옷 예, 이제 속하는 거고 이러한 옷의 가격은 좀 비싸지만 소량 생산이고 개성은 있고 환경 보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슬로우 패션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요.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의 중요성은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의 의미가 뭐냐면 환경을 보존하려는 가치관에 따라서 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소비를 해야 된다. 이걸 뜻이에요.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의 모습은요. 환경의 도구적 가치만을 중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버리고 이제 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소비 생활을 고려해서 책임 있게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보셔야 되고요.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이 왜 중요하냐?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필요하고요. 두 번째, 미래 세대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고요. 개인의 노력이 모이면 또 환경적인 제품이 또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또 환경 친화적 이런 소비 생활을 이렇게 지원하는 법도 생기고 제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친환경적 소비 생활을 하는 거는 중요하죠. 예. 자, 친환경적 소비 생활의 결과. 자, 뭐예요? 전기를 아껴 쓰고 장바구니 들고 전기를 아껴 쓰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자전거를 사용하는 이런 걸로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영화의 주인공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부터 장바구니 사용, 불필요한 전기 전략, 그다음에 자동차 대신 자전거 타기 이런 환경적인 소비 생활을 실천하면서 자신은 물론 아이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고자 했다. 이와 같은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늘어나게 되고 국가 사회 공동체에서도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는 일도 더욱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문장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의 환경친화적인 삶을 실천하려면 환경친화적인 삶의 실천이 중요한 까닭,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개인의 작은 행동과 실천이 모이면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자원의 소비를 줄인다. 어떤 거야? 필요 없는 자원의 소비를 절약하자. 이런 방법. 예를 들어서 전기 절약, 그다음에 물 아껴 쓰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자원을 줄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의 재사용하기.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한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교과서나 교복 물려주기. 자원의 재사용. 자원을 소비를 줄이기. 또 자원의 재활용. 재활용은 뭐냐면요. 버리는 물건이나 쓸모 있는 자원을 바구니로 이제 가공해서 다시 사용하는 방법. 분리수거. 이런 게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거고요. 자원의 재사용은 교복 물려주기.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전기 절약하기.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식사 후 빈그릇 운동 캠페인. 식사 후 이제 다 이제 음식물을 남기지 않다. 이런 캠페인으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은 식사 후 빈그릇의 운동은 같은 환경 친화적인 실천은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런 거를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 환경 친화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회적 노력의 구체적인 방법은 그린카드예요. 그린카드는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하면 경제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환경세. 환경세는 뭐냐면요. 환경이나 오염을 했던 그런 기관들을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자전거 대여제도. 이거는 각 지역에 무인 정거장마다 자전거를 배치하고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도죠. 자, 쓰레기 종량제는 뭐예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일정 금액의 쓰레기 봉투값을 지불해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거죠.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예. 일회용 사용 규제.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이제 숙박업소에서도 일회용 제품을 제공 및 사용을 규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마크 제도. 이거는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줄이는 그런 자원을 전략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전략하는 상품에 붙여주는 환경 친화적인 상품의 인증 제도입니다. 아, 얘는 환경 친화적인 자원이야. 그래서 인증 제도 환경 마크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차이점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은 무엇이 있는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까닭. 환경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국제적 노력의 구체적 방법. 자,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예. 세계 여러 나라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는데 이거는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 국제 협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토 의정서 이따가 자료에 나오고요. 또 기후 변화 협약. 이거는 1992년에 이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합니다. 자, 캠페인 운동도 있죠. 국제연합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에 관한 의식과 가치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환경의 기념일 제정도 좋아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기념일을 제정하는 거죠. 세계 물의 날, 지구의 날, 세계 환경의 날, 이런 오존층 보호의 날 이런 거를 보호함으로써 이제 환경 친화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토 의정서는요. 1997년에 12월에 일본의 교토에서 38개의 나라가 참여한 그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런 거 내용 보시고요. 이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1992년 기후협약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2008년에 2022년까지 제1차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하였다. 이렇게 요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좀 독해있는 국어 같은 문제들이 많죠. 자, 가브는 뭘 얘기하면 땅이 필요한데 그 땅 얼마면 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을은 하늘과 땅이 자연인데 어떻게 값어치를 매기느냐. 이 땅 모든 거는 우리한테 신선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갑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자연을 도구적 가치로 보는 거고요. 을은 자연을 본래적 가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소중히 하고 얘는 이제 자연을 이제 하나의 도구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찾는 거. 그러니까 자연적, 본래적 가치인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몇 번일까요? 예, 본래적 가치, 그리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거. 니은, 리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그러면 을한테 비판할 수 있는 거. 갑은 도구적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애거든요. 근데 을은 본래적 가치, 자연이 너무 소중하다. 자연 자체가 소중하다. 이렇게 된 을을 비판할 수 있는 관점 잘 말한 거는 몇 번일까요? 자, 을은 도구적 가치가 아니잖아요. 1번 자체는 말이 안 되고요. 갑이 반박하는 거잖아요. 이거 내용이 안 맞는 거죠. 다 안 맞고요. 지금 2번의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경제 발전, 환경 개발을 멈추면 인간은 편리한 삶을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반박하는 거예요. 을은 자연을 파괴하면 안 돼. 자연은 너무 소중해. 자연 건들지 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은 자연을 이용해야 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할 수 있는 비판은 5번이에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사례. 자, 이걸 읽어보세요. 자, 도시화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생긴 문제점이 있었죠. 그럼 이거의 시사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몇 번이겠죠?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다시 그 콘크리트를 벗겼잖아요. 다시 하천을 다시 복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3번은 2번이에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4번. 4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원을 줄이자. 그래서 소비를 줄이자 해서 전기코트 뽑기, 세수할 때 물을 아껴 쓰기 이런 걸 했거든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 같은 거는 나누어 배출하고 못 입는 청바지는 가방으로 만든다는 건 무슨 캠페인일까요? 이건 4번. 예,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5번. 옷장을 열어도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어. 이거는 뭐예요? 유행을 쫓는 사람들이죠. 옷을 자꾸 패스트 패션이라죠. 자꾸 유행 따라 쫓아가면은 옷을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환경이 또 파괴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 신문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을 찾는 거죠. 그럼 몇 번일까요? 1번부터 볼게요.
우리 이런 소비 패턴, 패스트 패션을 좋아하는 소비 패턴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그 다음 유행만 쫓는 사람들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 옷을 많이 만들므로써 환경이 또 이제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옷을 한 벌 만드는 과정이 많은 자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물질적인 소비 생활은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켜요. 왜? 자원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물질을 소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거고요.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통해서 물질주의 소비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태계의 자정 능력, 스스로 이제 정화되는 능력을 통해서, 근데 지금 계속 옷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잘 보세요. 6번. 자, 장바구니 들고 간다고 얘기 나왔고요. 전기를 아껴 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로 이제 탄다고 그랬어요. 이런 소비 생활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4번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물질적 만족으로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소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지속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질의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소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돼야 된다. 환경 친화를 제품을 써야 된다.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은 복과 제도로 이제 우리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지. 물질적 만족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소비 생활은 지속할 수 있다? 소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네, 그 얘기고요. 7번. 무인정거장, 자전거 무료로 대여해 주는데 나오고. 자, 이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환경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 파괴가 안 되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세 제도, 쓰레기 종량제, 환경 마크. 이거는 교복을 물려주는 건 자원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죠? 교복을 물려주는 거죠. 자연을 아껴서 자원 전략이잖아요. 여기 네 가지는 환경이랑 연결돼 있는 거고, 이건 자원을 아끼는 거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죠. 8번. 국제협약이 필요한 까닭. 왜 이런 국제협약을 하는가? 왜 하겠어요?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2번. 이거는 왜 틀렸어요? 1번은 각국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만자 들어가는 건 거의 틀린 말이죠. 선진국이 해결한다. 왜 후진국도 해결하면 안 돼요? 이거 틀렸고요. 일부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들의 환경운동이다. 국가가 나서야죠. 예, 그래서 틀렸고. 9번. 다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서 지구온난화 규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이거는 뭐냐면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